화장실이 지저분하다든지 승용차가 지저분하면요, 느리고 우유부단해서 빌린 돈을 잘 갚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는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 친한 친구가요,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1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통상 친한 친구가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 차용증 같은 거는 이제 안 쓰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는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친구한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빌려줬으면요, 20만 원을 갚으라고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10만 원 빌렸는데 20만 원을 갚으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말을 녹취를 하거나 만약에 문자로 왔을 때는 그 문자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면요, 법률적인 효력이 있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빌릴 때는요, 당장 내일이라도 갚을 것처럼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아야 될 쯤 되면요,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는 믿는 마음으로 빌려줬으나 정작 받을 때는요, 서로 얼굴을 찌푸리면서 돈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돈을 안 갚으면요, 인간관계도 금이 가게 만듭니다. 오죽했으면요, 옛말에 돈을 빌려줄 거면요, 아예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요,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의 관상 특징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의 관상, 첫 번째는요, 미간을 봅니다. 미간은요, 결단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둘째, 눈동자를 통해서요, 그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봅니다. 셋째, 눈 모양을 통해서요, 의지력을 봅니다. 넷째로는요,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솜씨를 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코를 통해서요, 자존감을 봅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는 사람의 관상 특징을요, 하나하나 꼬집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미간이 지나치게 넓은 사람입니다. 미간의 표준은요,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게 표준입니다. 그러나 미간이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지나치게 넓은 사람은요, 성격이 느리고 우유부단하고 일의 속도가 빠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급할 것도 없고 느릴 것도 없어요. 또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성격으로 주위의 사람을 답답하게 합니다. 돈을 갚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요, 집 화장실이나 승용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든지 승용차가 지저분하면요, 느리고 우유부단해서 빌린 돈을 잘 갚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로, 눈을 내려뜨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면요,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땅을 쳐다봅니다. 관상학적인 용어로 상백안이라 합니다. 흰자위가 위로 보인다 해서 상백안이라 합니다. 항상 눈동자가요, 아래로 내려가서 흰자위가 위로 보이면요, 사기꾼의 기질이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돈 빌리러 올 때는요, 혹시 동행인이 있으면요, 각별히 의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내 돈을 빌려서 그 동행인에게 다시 빌려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물고기 눈처럼 동그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그랗고 돌출된 눈을 우리 어안, 고개의 눈이라고 합니다. 이런 눈은요, 남을 절대로 해치지 못하나 남에게 이용당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발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돈을 빌릴 때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보이면요, 이미 금전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한계상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않는지 유심히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넷째, 윗입술이 얇은 사람입니다. 입술은요, 바닷물을 가두는 제방뚝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입술은요, 두텁고 튼실해야 합니다. 윗입술이 얇은 경우는요, 마치 제방뚝이 터져서 물이 넘치는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을 자제하지 못하고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말을요, 청산유수처럼 잘하면요, 꺼내던 돈도 도로 집어넣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기꾼인 경향이 많아서 빌린 돈을 잘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윗입술이 두꺼우면요, 1차적으로 말을 빨리 못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두꺼우면 말이 없고 과묵한 사람들한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요. 얼굴은 큰데 코가 작은 경우입니다. 관상학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면대비소라 그래서 얼굴을 큰데 코가 작으면요,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코는 농사 지을 땅인데요, 얼굴에 비해서 코가 지나치게 작은 것은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서 농작물 수확을 많이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굴이 크고 코가 작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빌린 돈도 잘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요, 돈을 갚으라고 하면 그 빌려간 사람은요, 나를요, 원수 쳐다보듯이 바라봅니다. 그러나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하면요, 생각이 틀어집니다. 내가 돈이 절실해서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빌려줘서 원수로 남을 겁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줘서 고마운 사람으로 남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를 잘 판단해주고 그렇게 해서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하고 원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는 돈을 잘 빌려주는 사람의 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